당뇨병 예방을 위한 안내. 안녕하세요. 굿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을 위한 식사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고지혈증의 식사 지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란 무엇일까요?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한 상태를 말하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 내 지질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중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며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로 이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반대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며 일명 좋은 콜레스테롤로 체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성지방은 몸속 지방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로 높으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질 수치가 얼마나 높거나 낮으면 고지혈증일까요? 다음은 혈액 내 지질 수치의 정상 범위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mg DL 미만, LDL 콜레스테롤 100mg DL 미만, HDL 콜레스테롤 60mg DL 이상, 중성지방 150mg DL 미만이며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 수치가 있다면 고지혈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고지혈증을 앓고 있을까요? 먼저 30세 이상 남성의 유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란색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진단받은 사람이 2016년 기준 약 5명 중에 1명입니다. 이는 2007년 약 10명 중 1명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빨간색 그래프는 고중성 지방혈증의 유병률인데요. 2016년 기준 30세 이상의 남성 약 4명 중 1명꼴로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0세 이상 여성의 유병률을 보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의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유병률을 보게 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2016년 기준 약 5명 중에 1명입니다. 이는 2007년 약 10명 중 1명에서 크게 증가한 건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고중성 지방혈증의 유병률인데요. 2016년 기준 30세 이상 여성 10명 중 1명꼴로 중성지방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제거율이 떨어져 수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와 폐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녀 모두에게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고 특히 여성은 폐경의 영향으로 50대 이후 급격히 수치가 오릅니다. 세 번째로 혈중지질 수치의 상승의 원인으로 비만을 꼽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입니다.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포함된 식품을 지나치게 먹을 경우 지질 수치가 오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들도 있지만 다른 질병들로 인해 고지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의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식사 지침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째,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열량을 섭취합니다. 둘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입니다. 셋째, 해조류, 채소, 견과류로 식이섬유소를 보충합니다. 넷째, 가급적 절주하거나 그 양을 줄입니다. 다섯 번째,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식사 처방지를 가지고 고지혈증 식단으로 활용해 볼까요? 우선 밥과 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밥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보리나 귀리를 넣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잡곡도 섬유소가 많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양을 지켜 드시는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국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골국, 알탕 대신 맑은 채소국이나 북엇국, 된장국, 해조류를 활용한 미역국을 활용해 보세요. 외식 시에도 곰탕, 설렁탕, 순댓국, 내장탕보다는 맑은 지리류나 콩나물 해장국 등을 드셔보세요. 다음으로는 반찬을 볼까요? 어육류차는 기름기 없는 살코기나 두부를 활용하되 등푸른 생선을 포함한 생선류를 주 2회에서 3회 드셔보세요.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버섯류나 해조류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간식은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견과류나 과일, 우유를 활용합니다. 이때 유지방 역시 포화지방이므로 유제품은 일반 우유보다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제품 또는 두유가 좋습니다. 과일은 배가 부른 식후에 바로 드시거나 과량 드시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되 한 번에 1교환 단위에 해당하는 양을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양은 잊지 않으셨죠? 1종류로 1큰스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